우리가 아직도 활용 문제 있는 질문 그대로 풀 거야 지금. 요거는 패스하기로 했었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이런 문제 잘 안 풀어주긴 하는데 풀어주겠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문제라고 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을은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동시에 출발하고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갑니다.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지금 일정한 속력. 이게 갑도 이렇게 가고 있고 을도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갑하고 을은 속력이 같다 다르다의 말이 현재는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정한 속력은 그러면 우리는 뭐만 갑은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고 시속 3으로 가고 있고 을은 시속 4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 둘이 만났을 때 갑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어. 8km를 더 걸었지. 누가? 갑이 그러면 속력이 좀 더 빠르다 이 말이 되겠죠? 시간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갑과 을이 만나고 난 후 갑은 1시간 후에 B 지점에, 을은 4시간 후에 A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갑의 속력 A, B 사이의 거리 세 개 다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네. 뭐 일단은 위치 판단, 상황 판단 해보면 A라는 지점이 있고요. B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가다가 만났어. 8km 더 갔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정중앙을 기준으로 이만큼 더 갔다는 소리겠지. 그럼 이것이 얼마라는 소리야? 얼마? 8. 이게 8이야? 이게 더 간 거야? 아니 얘는 이만큼밖에 안 왔는데 이리 가야지. 그럼 4네 4.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몰라. 뭐 정중앙 잡아놓고 그 만나는 위치, 첫 번째 만나는 위치를 주면 요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요 길이는 나는 일단은 4라고 보겠고, 요 거리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요 놈을 그냥 나는 필어 놓을게. 일단 지금 여기 놓는다 안 놓는다 아직은 아닙니다. 사실 상황 판단을 더 하고 문자를 놓는 게 맞아. 일단은 알겠나요? 그냥 나는 여기를 중점으로 잡고 살아 잡았으니까 거리를 필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갑은 여기서 동시에 만났고, 갑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얼마 걸렸어? 1시간이 걸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갑이 1시간 걸렸어. 얼마를 가는데? P를 가는데, 그지? 근데 갑의 속력을 X로 놨으니까 좀 이따 P를 X로 바꾸면 되겠네. 그럼 요거를 뭐라 바꾸면? X로 바꿔도 관계는 없겠지. 일단 거리를 P로 놨는데 그걸 1시간 만에 갔다 이 말이지. 그게 속력이 X가 나온 거야 일단. 그리고 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어? 4시간이 걸렸어. 4시간. 얼마를 가는데? 8 플러스 X를 가는데 4시간이 걸린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갑의 속력은 X이고 을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시간을 거리를 시간 나누면 된가요? 4분의 뭐지? 8 플러스 X. 8 플러스 X 이래 되겠죠. 이게 지금 을의 속력. 8 플러스 X의 거리를 4시간 만에 갔으니까 상황 다 적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시계 하나 뭔가가 나와야 되겠네. 시계 하나 나와야지.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게 뭡니까? 이용하지 않는 게 뭐야? 이용하지 않는 게 처음에 얘가 만났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만났다고.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시간이 같다 이거지. 걸린 시간이 같다. 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린 시간과 을이 이만큼 온 시간이 어째? 같았다 이거지.
그러지? 시간 어떻게 구해? 속력 분의 거리 얼마입니까? 거리 얼마야? x 플러스 8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갑의 속력 움직인 거리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을의 속력 거리가 어째?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표현할 수 있겠죠. 요소는 세 가지니까 선생님 단위는 안 적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단위로 장난치는 문제도 있어요. 단위로 장난치는 문제 있어요. 현재는 단위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자 523번 자 523번은 이 부정방정식에 대한 문제는 문제 소재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야.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정방정식에 대한 방법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문제화 많이 됐다. 학교 내신 쪽에서는 문제화 많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 몰라도 풀 수 있다. 이런 논리야. 논리상은. 굳이 이걸 안 알려줘도 풀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풀면 맨날 틀려. 알려준 게 맞지. 원래는. 알겠어요? 이게 교과 과정에서 어쩐다고? 쓰면 안 알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모르더라도 너희들은 풀어야 된다는 논리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부정방정식 조건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이 있어요. 됐지? 정수 조건의 방법은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 근데 우리가 주로 푸는 문제 스타일은 어떤 내용이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어떠한 상수 k, 어떠한 정수 k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뭔 말이야. 정수 자연수 제곱에다가 정수 자연수 제곱을 하다 보면 어떠한 정수 자연수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겠지.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니까 그러한 정수는 몇 개 없다는 논리야. 몇 개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떠오르면 좀 더 쉽게 풀려면 이 식을 봤을 때는 어떤 식이 많이 떠오르냐면 원방이 좀 떠오릅니다. 원방 그 다음에 제곱 형태는 뭐야? 피타고라스가 떠올라야겠지. 다시 말해서 피타고라스 수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몇 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문제 조건이 피타고라스 문제가 나왔는데 자연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수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빨리빨리 보인다 이 말이지. 몇 개만 적어볼게요. 피타고라스 수. 들어본 적 있지?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는 거야?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하는 거야? 몰라. 적읍시다. 뭐 있습니까? 가장 쉬운 거 3, 4, 5가 있죠. 3, 4, 5 그 다음에 50, 23 맞나요? 50, 23 그 다음에 7 있나요? 7 있어 없어? 아니 한 명도 몰라? 7 24, 25 그래 저 친구 왜? 7, 24 25 7은 49 25는 얼마야? 625 그러면 49 빼면 6 얼마야? 7 5 7, 6 24의 제곱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얘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와. 근데 이 두 개는 아주 잘 나오잖아. 아주 잘 나오고 지금 여기에 뭐 할 수 있다? 여기다는 무슨 배? 실수배 할 수 있겠지. 실수배가 아니라 정수배, 자연수배. 그러니까 3, 4, 5 되면 6, 80 되고 12 얼마야? 3배 하면 9, 12, 15.
4배하면 12, 16, 20 요런 수는 계속 등장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원방에서 반지름 길이가 하나 나오면 거기에 있는 자연수점, 정수점들은 몇 개 없다 이 소리가 되겠죠. 원 느낌이 옵니까? 원 느낌이 와? 됐지? 무슨 얘기냐?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5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정수점, 격자 걸리는 점은 우리가 아는 수는 3, 4, 5다 이거지. 그러면 3, 4에 점이 하나 있고 3, 4에 하나 점이 있고 또 뭐 있어? 4, 3에 점이 하나 있고 0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돌리면 되겠네. 3, 4, 12개가 나오겠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러한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있다. 하지만은 1번보다는 우리는 2번에 초점이 일단 있습니다. 두 번째.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나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나와. 이해되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개의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서 이 K-가 정수 자연수가 되면 곱하기가 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6이 나왔어. 그러면 1, 6, 2, 3 이렇겠지. 1, 6, 2, 3, 3이 6일 음수 족고까지 생각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문제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문제고 이 문제는 보통 어떤 조건이 많이 나오냐면 x, y항, x항, y항 세 개의 항입니다. 기억하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x, y항, x항, y항 이 나오면 정수 조건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이렇게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자, 실수 조건도 두 가지입니다. 실수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되는 겁니다.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것은 실수는 제곱하면 0, 양수가 되니까 둘 다 0이 된다 이런 논리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논리는 어떤 논리로 가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 거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실수 조건. 그지? 그래서 정수 자연수란 말이 눈에는 잘 보여. 문제를 풀다 보면 정수 자연수 너희 잘 안 놓쳐. 근데 뭘 놓쳐? 실수를 많이 놓칩니다. 왜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쉬운 단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실수란 단어를 쉽게 놓친다 이거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문제가 주어진 문자가 몇 개냐면 문자보다 부정방정식의 뜻 자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식하고 문자의 개수가 있었겠지. 보통은 식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가 같게 많이 나옵니다. 문제를 풀려면 식이 많은 게 좋겠어? 문자가 많은 게 좋겠어? 우리한테는 식이 많은 게 좋겠지. 근데 그렇게 줘 안 줘? 안 주겠지. 너희들 골탕 먹여야 되는데. 그럼 역으로 나온다는 소리지. 문자가 많은데 식이 부족하다는 소리야. 그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부정방정식에서는 조건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 다른 단어가 뭐냐면 정수, 자연수, 그 다음에 실수라는 거야. 됐지? 조건이 부족해.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면 조건을 찾아 자연수, 정수. 조건 찾아 실수. 그러면 푸는 방법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이해됩니까? 10개 중에 8개, 9개는 이 방법 다 통합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뭐가 된다고? 정수가 됩니다. 자, 이 문제 풀이 방법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군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값이 합입니다. 자, 두 군은 정수야. 근데 m은 뭐야? 실수라고 나왔어. 좀 이상해. 좀 이상하다겠어? 됐어요? 자, 그러면 두 군을 나는 뭐라 넣을 거야? 알파, 베타로 넣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정수. 자, 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근에 대한 조건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문자로 놓고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적을 거야.
됐습니까? 식 적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 근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 관계. 방정식 많이 풀었던 거지. 자, 그게 한 가지 방법이야. 됐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식을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 식을 만들어내. 왜? 요놈이 두근이 알파 베타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근과 계수와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되고 두근의 곱은 2m 플러스 3이 되겠지. 자,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네요. 뭐가냐면 알파 베타는 정수라고 나왔습니다. 알파 베타는 뭐? 정수.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 그럼 이쪽 m은 정수여야 돼. 이게 약간 숨겨준 겁니다, 실은. 별 의미는 없지만. 이해됐습니까? 이게 실수 정도로 나오려면 다른 의도로 나와 있어야 돼, 식 자체가. 뭐 제곱 형태 되든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별 의미는 없었다 이거지. 아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튼간에 문제를 풀 때는 현재 알파 베타는 정수이고 m은 모르기 때문에 누굴 제거시켜? 누굴 제거시켜? m을 제거시키는 게 맞겠지. 하지만 우리는 m이 정수가 나왔으니까 알파 베타 m 중에 아무거나 제거시켜도 관계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식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더합니다. 이를 곱해서 더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식을 적었더니 뭐가 등장한 거야? 알파항, 베타항, 알파 베타. 조금 전에 말했죠. XY항, X항, Y항.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나온다 이거지. X항, Y항, XY항이야. 보는 즉시 바로 우리는 방법론이 정수 알파를 묶어내고 문자 알파벳으로 뭘 만들어내? 곱하기 형태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수 문자를 가지고 억지로 내가 곱하기 형태를 만들어내.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더라도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문자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 곱하기 형태를 만들고 오른쪽에는 뭐만 남아? 상수만 남도록 해야 됩니다. 정수만 남도록. 그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가 9가 되는 거고 현재 알파 베타는 내가 넣은 문자니까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19, 91 둘 다 할 필요 없어. 19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돼? 19, 33 뿔마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너희들이 쓸 때 조금 표를 생각한다고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알파 베타 1 얼마지? 마이너스 1 9 7 3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묻는 말을 찾으러 쫓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자, 이거 선생님은 거의 생략 안 하고 표현만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 좀 더 빨라질 거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선생님은 웬만하면 연습을 해갖고 두 번째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선생님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여주려고 쓴 거야. 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내가 일단 쓴 거야. 자,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정수라고 했는데 내가 알파 베타가 나왔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1x 플러스 2m 플러스 3e x랑 알파랑 베타를 갖는 두 개의 식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고 방정식에 해가 나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근을 문자화 시키고 그걸 통해서 근과 계수와 관계를 하든지 아니면 근의 의미를 가지고 대입을 하든지 식을 만들어냈단 말이지. 자,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야? 그 알파 베타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낸다. 뭘 만들어낸다? 식을 만들어내면 얘하고 얘는 같은 식이야. 맞는 말인가요? 얘하고 얘는 같은 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항등식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식하고 이 식은 어쩐다? 같은 식이야. 그래서 항등식이 된 겁니다. 그럼 항등식이 됐다는 것은 내가 이 식에다가 내 맘대로 수를 집어넣어도 관계는 없겠지. 이 식하고 이 식이 어째? 같으니까. 자, 얘기했습니다. 자, 근의 형태가 등장을 하고 내가 식을 못 적는 이런 방법이 안 떠오른다 싶으면 무조건 이렇게 식을 적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항등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뭘 집어넣을 때 뭘 집어넣겠어? 당연히 식이 간단해진 걸 집어넣겠네. 이 m 귀찮아. m에다 x 대신 뭘 넣어? 마이너스 2를 넣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래서 왼쪽에 9가 나오고 얘는 2 마이너스 알파 뭘 넣었어? 마이너스를 넣네요. 그래서 왼쪽 식하고 똑같은 폼이 등장한 겁니다. 됐죠? 선생님 오른쪽 거를 일단 추천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걸 추천해. 방정식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째? 근을 가지고 식을 뽑고 그 식이 항등식이 되니까 우리는 요 식이 바로 나온다. 됐죠? 근데 선생님이 왜 왼쪽 거에 설명해 주냐면 왼쪽 부정방정식이 꽤 많이 나와 쓰다 보면 너희들이. 그럼 뭐 출발점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식을 적었더니 이러한 형태가 나왔다.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흐름 이해되시죠? 자. 자, 504번을 잠깐 보고 갈게요. 뭐 때문에 선생님이 봤냐면, 일단은 얘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이 문제를 고른 거고, 했어요? 자, 질문이 뭡니까?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3-알파, 3-베타, 3-감마를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됐죠? 현민 어떻게 풀어? x에다 3을 넣어? 그럼 나와 이게 바로? 식을 적고 가라겠지. 식을 적고. 얘를 가로를 풀어도 답 나와. 시간이 더 걸려서 그렇지. 답 나와. 됐습니까? 자, 3차일 때는 요놈을 풀어가지고 근각에서 관계 가도 시간 차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차이 납니다. 문제는 4차입니다. 4차일 때는 안 돼. 안 된다기보다는 연산이 훨씬 길어지니까 여기 하나 더 있단 말이야. 됐니? 그래서 무조건 이 식이 보는 순간 우리는 뭘 쓸 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놈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되고 요 식하고 요 식은 같은 식, 항등식이 돼서 나는 요 식의 모습을 요 놈을 통해서 만들어낸다. 그 마무리되는 겁니다. 됐죠? 오른쪽 식은 뭐야? 근의 의미죠? 여기다 뭘 넣어?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이 4알파 마이너스 2로 간단하게 나온다 해서 근각에서 넘어가면 되겠죠. 아시겠죠? 됐지? 뭐 나왔으니까 언급을 하고 갈 건데 자 x5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3은 0이야. 근이 몇 개 있어? 5개가 있습니다. x1, x2, x3, x4, 5 자, 항상 뭐는 다 똑같냐면 모든 근의 합은 무조건 뭡니까?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모든 다항 방정식의 형태에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안 나와. 문제 좀 어려운 거 풀다 보면 한 문제씩 등장합니다. 됐죠? 됐어요? 조심할 사항은 뭐냐면 모든 근의 합은 근이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잖아. 그러지. 근데 말이 뭐야? 모든 실근의 합은 하면 이거 쓰면 안 돼. 이 합은 무슨 근이야? 허근, 실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 집에 좀 오래된 문제. 스타일에 남아있는 잔재라고 생각하면 돼. 알고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나온다고 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야. 나온다고 해서 못 푸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돼? 기본적인 논리로 가면 된다 이 말이야. 얘를 어떻게 쓸 거야? 얘를 x-x1, x-x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는 소리지.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이 어째? 같겠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x5제곱 마이너스 x1, x2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모든 근의 합이고 4차랑 비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0 이런 식으로 우리는 풀 거라고. 하지만 그래서 기억은 하고 있어라 이거지. 모든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거야. 그 정도는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됐어요? 자, 모든 근의 곱은 뭐랑 연관성이 있냐면 상수항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대신 조심할 건 부호가 다릅니다. 부호가 왔다 갔다 해. 2차는 두 근의 알파 베타 뭐였어? 알파 베타 a분의 c였지. 3차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분의 d였습니다. 부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라 이거지. 그건 더 안 나와. 더 안 나오긴 하는데 나왔다는 것은 뭐야? 식을 이렇게 써가지고 얘를 가로를 풀어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비교해봐라 이런 논리야. 아시겠죠?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을 세근화한 3차 방정식을 요거라고 합니다. ABC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이 됐네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제 선택한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뭔 얘기를 좀 했냐면 여가 있을라나? 식에 따른 근의 모습이 있었지. 기억납니까? 이거 인쇄해줬니? 안 해줬니? 뽑아놨는데 너희들한테 안 줬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뽑아. 자, 뭐? 식에 따른 근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근에 따른 식의 모습이 관계적일 때 우리가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거라고. 식의 모습이 출발점이 우리가 ax 세제곱 bx cx cx d는 0을 요 식을 가지고 식의 변화를 통해서 근의 모습이 변화됨을 바로 판단했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 식도 지금 뭘 갖고 놀고 있는 중이냐면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놀고 있는 중이야.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고 노는 중이지. 그러면 요놈의 세근을 어떻게 쓸 거야? 이 형태는 당연히 불편하겠죠. 이 형태가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떠올라야 돼 일단. 얘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를 어떻게 표현해? 알파 베타 감마분의 감마로 표현해야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여기서 뭐야? C 마이너스 C지. 그럼 세근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세근이 마이너스 C분의 알파 마이너스 C분의 베타 마이너스 C분의 감마라는 식이 되겠죠. 맞습니까? 누가? 요놈의 근이 이래 된다고요. 엄마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으니까 요렇게 근이 됐다는 소리는 식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소릴까요? 어떻게 바뀌었다는 소리야? 다시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세근이 이러한 모습이잖아. 일단 부호가 바뀌었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부호가 바뀌었어. 어떻게 한다 했어? 몰라. 자, 일단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에
요 3차 방정식이 한근 알파라고 해갖고 베타가 뭐 그대로 쓸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우리는 요 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 놈 어떻게 하면 만들어내겠냐 이거지. 요 놈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뭐야? 이 형태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연구를 좀 해라 이 말이 되긴 거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 일단은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네. 식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얘가 맞불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C로 나눠줘야겠네. C를 뭘로 나눠줘야 돼? C 세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을 치환. 뭘 치환해? X자리 대신에 뭘로 지웠어? 마이너스 C분의 T를 넣었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T를 넣었단 거야. 뭔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fx는 0에 한근이 알파였어. 그러면 f 마이너스 c분의 t는 0에 한근이 요게 알파가 되면 되는 거니까 요게 알파가 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t는 마이너스 c 알파가 되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보다 좀 복잡하네요. 문자가 좀 어지러워. 되시죠? 자, 이 문제의 의도는 일단은 이런 의도는 하나는 갖고 있고, 다른 생각은 너희들이 그냥 요 놈을 집어넣어가지고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과 계세 관계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아시겠죠? 다음. 다음은 자, 정수 K에 대하여 3차 방정식 정수는 K고요.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습니다. 정수 K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자연수 알파를 근으로 갖습니다. 나머지 두 근을 베타 감마라고 할 때 계산해 보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지? 자, 한 근이 1보다 큰 자연수근이야. 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알파를 집어넣었어요? 이때 알파는 뭐고? 자연수고. K는 뭐고? 정수고. 자, 자연수하고 정수가 동시에 들어가면 우리 뭐부터 확인해야 돼? 부호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자연수하고 정수가 동시에 있으면 부호부터 확인해야 돼. 자연수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얘는 자연수, 양수, K는 양수해야 돼, 음수해야 돼? K 양수해야지, K 양수. K 양수해야 되잖아. 조건 죽여줬어 이제. 그럼 K는 정수가 아니라 이제 자연수라고 인정하고 가도 되겠네. 됐습니까? K는 뭐? 자연수에. 그러지? 그래서 얘를 알파 제곱 2알파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9가 되는 수이고, 얘는 양수고 얘가 음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K값 나오고 그에 따라서 베타 감마는 근각계에서 관계 이용하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K 구하고 베타 감마는 나머지로 생각해달라 이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할 수 있겠지? 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쉬운 것은 얘가 알파 제곱이야.
얘랑 곱했잖아요.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1, 7밖에 없네. 1, 7. 두 번만 하면 되겠네. 알파 1이야. 그러면 알파 1이면 K가 얼마야? 그래, 고맙다. 하나네.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네. 알파 7밖에 없네. 알파 7이면 K는 얼마야? 마이너스 얘가 이게 여기에 7이고 14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 K는 15가 되겠네요. 답이 하나밖에 없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응? 자, 25번.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정수 조건입니다. 정수 조건이잖아. 그러면 어째? 정수 조건은 아까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겠지. 봐봐, 식이 어떻게 돼? 식이 어떻게 돼 있어? 식이 문자가 두 개이고 식이 하나밖에 없지. 이게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뭘 찾아줘? 조건을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조건. 다행히 너 정수 조건이니까 조금 더 쉽게 나왔어요. 근데 정수도 실수 안에 있는 거잖아. 정수 실수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얘를 풀 때 얘가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형태가. 지금 설명했지. 두 가지 형태. 요 형태라 했어. 요 형태. 정수 조건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실수 조건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쪽에 0이 아니냐. 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내면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5가 추가가 됐어. 13 이렇게 되겠네. 13이 되는 제곱수는 제곱이 되는 정수 제곱이 되는 것은 몇 개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내라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다음. 자, 526번. 오, 시간이 거의 다 했어. 빨리 가봅시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근을 가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차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세 정수. 조금 눈에 밟힙니다. 서로 다른 세 정수. 눈에 좀 밟혀. 그 다음에 a 조건은 절대값이 3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난이도가 좀 있다는 소리겠지. 보통 이런 류의 문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오늘 문제에서도 그런 거 있었지. 순서상 개수가 있었지. 순서상 개수가 있었잖아. 순서상 개수 나올 때는 어떤 전략을 짜야 돼? 표를 그려야 돼. 표. 그래야 제일 빨리 끝나. 표를 그렸어야 돼. 표. 뭔 말인지 알겠니? 이 문제는 표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표를 그려야지 순서상을 빨리빨리 찾아낼 수가 있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얘를 봤더니 지금 와우. 선생님 3차 방정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뭔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3차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될 거다는 생각부터 출발합니다.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어쩐다고?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출발할 거라고. 돼?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이 없진 않아. 근데 우리 문제는 거의 다 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 문제는 거의 다 될 거고 안 되는 문제는 방법을 달리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럼 아까 식으로 적던지 아니면 뒤로 가서 수투 문제가 됩니다. 됐죠?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출발하는 거야. 현재 거북스러운 놈 B를 제거시킬게요. B를 제거시키려고 보니까 2를 넣으면 제거가 되네요. 확인 작업 해야 됩니다. 2를 넣었더니 원래 대입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바로 풀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뭘 넣었지? 2를 넣었나요? A, 2A, 2A-B 그러면 4A-B 그 다음에 두 개 빼면 8A, 16A 됐네요.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의 근은 2가 나왔고 나머지 두 근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관찰을 잘해야 돼. 뭘 관찰해야 돼? 정수 조건이 돼서 정수 조건은 좀 더 나왔다 이 말이겠지. 두군의 합, 곱 중에 뭐가 편해? 곱이 8로 정해졌습니다. 뭐가? 곱이 8로 정해졌어. 됐습니까? 곱이 8이라는 것은 두군 알파, 베타가 얼마다? 8이 되는 수는 1, 8, 24. 24는 안 되겠죠. 24는 서로 단항에서 빠졌네.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그 다음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세 가지를 해줘야겠네요. 세 가지나 해야 돼. 자, 그러면 1, 8일 때는 두군의 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에 대해서는 두군의 합 a분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상황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2b가 9a가 되고 2b는 11a가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정수니까 생각할 거 b는 11이 있어야 돼. b는 11의 배수. a는 2의 배수. 됐나요? b는 11 배수, a는 2의 배수. 누가 빨리 끝나겠어? b가 빨리 끝나겠지.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11, 22, 끝. 30까지니까 음수. 그럼 4개네 답이. 바로 뽑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식으로 적으면 a는 11분의 2b야. 맞나요? b가 빨리 끝난다 했나? b는 2분의 11a야. 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그럼 a는 11분의 얼마? 60 이래 된가요? 11분의 60. a는 아까 a는 뭐라 했어? a는 뭐라 했어? 2의 배수라 했어. 그래서 몇 개 나왔어 총? 5개 나왔는데 2의 배수만 챙겨줘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걸 신경 쓰고 왔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서야 돼. 여기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여기까지 나왔으면 a는 정수 이렇게 쓰면 답이 틀려버립니다. a는 뭐라고? 2의 배수. 이렇게 해서 답은 a가 될 수 있는 수는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따라서 b가 결정이 되겠죠. 요 작업을 몇 번 해준다? 3번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한번 나와가지고 이건 변형 문제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이 변형 특기 문제니까 분명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이 문제는 여기저기 다 들어있는 문제야. 기출에서 풀다 보면 계속 나올 겁니다. 오케이. 다음은 부동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명절도 지났으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죠. 539번부터 여기까지 하면 60문제인가요? 60문제? 쌤, 저희 시리스 했어요. 안 해요. 아니요. 그 단어 시스트 안 할 거야. 빨리 끝났다가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합니다. 알겠죠? 우리 어디까지가 도형까지 가야 되니까요. 자, 1, 2 스텝까지 숙제가 되겠어요.